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 건상 소나무를 하나를 만들려고 갖다 놨습니다.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지금 입볶이도 안 돼 있고, 입볶이 안 돼 있죠. 순따기 작업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건데, 요거를 내일 꼬맹이 소나무만 만들다가 오늘은 조금 큽니다. 요거는 뿌리가 잘 생겨 있고요.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처음서부터 뭐 잎뽑기 하는 거 같은 건 보여드리지 않아도 되죠. 순따기 작업도 그렇고요. 요 잎을 일단 뽑아 가지고 다시 이걸 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잎뽑기를 다 했습니다. 잎뽑기 하는데 한 30분 걸린 것 같습니다. 가지가 장가지가 많아가지고 하도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제 이번에는 최초에 화분에 올려 심을 때 요걸 바짝 끊었어야 되는데 좀 돌출돼 있죠. 요게 요거를 다시 파내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짝 파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또 이제 그 상처 치료제를 발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바짝 가지 있는 데까지 바짝 파내야 이제 되는데, 최초에 화분에 심을 때 이걸 잘 못 다듬은 겁니다. 여럿이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못된 게 이렇게 간혹 나옵니다. 그럼 이게 이중일이죠. 굉장히 귀찮습니다. 이렇게 바짝 따내고 사선으로 이렇게 파줘야 상처가 덜 큰 것 같지요. 회생지 이게 결국은 자른 자리인데, 예, 이렇게 팠습니다. 이제 여기다 이제 바르는 걸 바르겠는데요. 예, 잠시 후에 발라놓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이제 잎뽑기를 다 했습니다. 잎뽑기 다 하고 순 따는 작업도 다 하고요. 예, 이제 철사를 감을 일만 남았습니다. 예, 그러면 철사를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요건 가지가 굵지가 않아서 요거 4.5mm 가지고 감으면 되겠네요. 저희 화분에 있는 나무는 이제 잎뽑기를 거의 다 했고 순따기 작업까지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오늘 내일 하면은 다 끝나는데, 이제 밭에 있는 게 문제가 되죠. 밭에 있는 거는 6월 25일 전후해서 잘라야 되니까 이제 그때 이제 조금 더 있어야 되고요. 잎뽑기는 다 해놨습니다. 잎뽑기는 미리 해놨고 순 따는 작업은 6월 하순 돼서 이제 25일로 정해서 이제 할 거고요. 예, 일시에 이제 순 따기 작업을 다 해야 합니다.
이제 어느 해는 순따기 작업을 6월 25일쯤 해야 하는데 이제 비가 굉장히 자주 오는 해는 뭐 비를 맞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아주 많이 고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6월 하순 되면은 조급합니다. 저희는 날씨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지죠. 이거 장가지가 굉장히 많지요. 이게 단엽을 했던 거 또 이제 이번에 또 잘랐기 때문에 군 생활을 좀 한 것들은 이렇게 장가지가 많습니다. 감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잔철사 감는 것까지는 다 영상에 담질 못하겠고요. 잠시 또 요 굵은 철사 감아 놓고 잠시 또 껐다가 켜야 될 것 같습니다. 철사를 여러 번에 걸쳐서 감아야 잘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더 감습니다. 어제는 그 꼬맹이 소나무 현애라는 거를 저기 쇼처로 올려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절벽을 뜻하는 겁니다. 절벽, 낭떠러지, 그걸 이제 거기에 매달려 사는 나무를 현애라고 하죠. 이제 현에는 뿌리보다 이 나무 가지나 나무 줄기가 더 아래쪽에 위치해야 이제 그걸 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절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척 박혀가지고 도로 뿌리보다 머리가 더 밑으로 내려온 그런 나무들이 있죠, 절벽에. 그 형태를 이제 현의 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놓는 장소 같은 게 좀 가정에서 불편하고 하니까 잘 안 만들지요. 화분 바깥쪽으로 나무가 나가기 때문에 장소를 좀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불편합니다. 그런 거 다 키우기가. 이렇게 하면은 굵은 철사는 거의
거의 다 감아진 것 같은데 잔철사를 다 감는 거를 다 보여드리려면은 1시간 가까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카메라를 잠시 멈췄다가 다시 또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감아졌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잔철사 감는데 이게 많이 걸립니다. 요새는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 새벽 4시 반쯤에 일어나 가지고 밭에 가서 약을 치고 밭 두 군데, 밭이 여러 군데니까 한 번에 다 못 치고 두 밭 치고 그러고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이제 이걸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매일 약 쳐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풀약도 쳐야 되니까요. 이제 살충제, 살균제 그런 병충해 약을 치고 난 다음에는 또 풀을 이제 없애는 그 약을 또 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계속 밭에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풀약은 이제 풀 씨앗 안 나게 하는 거, 씨앗 발화 억제제라는 걸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걸 치면은 이제 풀이 간간히 나오니까 뿌리에서 나오는 거는 씨앗에서 나오는 건 억제가 되는데 뿌리에서 올라오는 건 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씨앗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억제제를 치면은 많이 도움이 되는데 뿌리 부분류죠. 뿌리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싹이 돋아 나오는 그런 냉이라든가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약으로. 이제 잎사귀는 죽지만 다시 또 올라오죠. 그래서 풀약을 씨앗 발화 억제제하고 이제 이미 나와 있는 풀을 죽이는 약하고 같이 섞어서 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밭에 풀 한 포기도 없이 그렇게 관리를 잘 하고 있고요. 이제 풀은 미리 관리를 해야지 풀이 한번 무성하게 땅을 덮을 정도가 돼 버리면은 감당 안 됩니다. 그래 미리 풀도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미 많아진 풀은 다 호미로 매야 하는데 그 넓은 밭을 다 맬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풀 몇 개 안 났을 때 또 약을 치고 뽑아주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자주 돌봐야 되죠. 그 씨앗 발화 억제제 알라라는 것도 있고 낫소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타라는 정량만 타면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타라는 정량이 한 3배가량 그렇게 뿌려야 풀씨가 잘 안 올라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무에 피해는 없습니다. 그 맨 처음에 밭에다 나무 옮겨 심기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꼭 그 낫소나 알라라는 거를 뿌려줘야 됩니다.
그 입자로 된 게 있고 이제 저 유제로 된 게 있습니다. 저희는 다 유제로 된 걸 쓰는데 물에 타서 쓰는 거요. 입자로 된 거는 손으로 뿌리는 건데 손으로 뿌리는 건 고르게 저희는 뿌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물에 타서 쓰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무 잎에 닿아도 상관없고 뭐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라쏘라고도 하고 이제 알라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를 사용하셔야 농사 짓기가 편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씨앗은 풀씨는 안 나오니까 이제 덤성덤성 이제 뿌리에서 올라오는 풀들은 나오겠죠. 이제 그런 건 하나하나 뽑아준다든가 이제 또 잎사귀를 죽이는 그 바스타라든가 그런 물약을 치게 되는데 그 물약을 치면은 뽑아주지 않고 물약을 치면은 금방 또 올라오죠. 뿌리에서 막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는 씨앗바라 억제제로 전혀 이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풀 관리하는 것도 자꾸만 해 보셔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게 되죠. 이제 지방에서 농사 짓고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농사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다 약으로 관리를 하지. 저희는 호미 들고 풀 한 포기도 안 뽑습니다. 다 제 혼자서 그 풀 관리 다 하고요. 몇천 평 되지만 혼자서 다 관리합니다. 다 약으로 하지요. 풀이 많아진다면은 호미를 떼야 되고 사람 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들면은 안 되겠죠. 비용도 최대한 절감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사람도 구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내 손으로 다 해야 됩니다. 저희 이런 남을 시켜서 할 수 없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거의가 약 치는 거라든가 풀 관리하는 거라든가 사람 사서 안 됩니다. 다 제가 직접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거를 안 해야 될 나이도 거의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니까 다 나름대로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많이 힘도 안 듭니다. 특히 살충제, 살균제도 외국인들 이렇게 다른 사람들 시키면은 뭐 한 통 가지고 한 50평 이상 뿌려야 될 약을 막 한 10평, 20평에 다 뿌려버리고 아주 막 그렇습니다. 그래, 저희 집에서 10년 있었던 애는 이제 잘 하는데 걔는 방글라데시에서 방글라데시 사람인데 이제 갔는데 1년 있다 또 온다고는 했지만은 어떻게 오게 될는지 뭐 그건 확실치 않고요. 계속 우리 집에 10년을 있었는데
개가 가고 나니까 많이 아주 마음이 허전하고 그렇습니다. 개는 지금 한 40살 됐나 그런데 꼭 아빠라고 부르고 이제 나는 아들한테 하는 것처럼 하고,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막내 아들입니다 그렇게 내가 얘기도 하고 했는데, 가고 나니까 많이 허전하지요. 그리고 있던 애를 10년 이상 있던 애가 가버리고 다른 사람을 쓰려니까 이제 일하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걔는 이제 한국말도 잘하고 우리하고 대화를 많이 하니까 한국말도 금방 늘어서 잘하고 하는데, 지금 저 외국에서 태국에서 주로 온 사람들이 많은데 대화가 안 됩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좀 불편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감는 나무는 이 장가지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가지가 가늘고 짧고 해서 이게 감기가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능률이 안 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잠시 끊었다가 다시 이제 화면을 또 켰는데요. 거의 다 감은 것 같습니다. 조금 아직 남았나요? 요것만 감으면 다 감았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 감았는데요. 이제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이게? 이제 소장품은 이렇게 가지가 많 필요가 없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소장품이 아니죠. 다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지를 많이 이렇게 붙여두고 만듭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을 주로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단 이 잎이 많고 덩어리가 크면은 돈을 더 받습니다. 이제 아무리 예뻐도 작으면은 이제 금액을 많이 못 받지요. 하나하나의 모양이 저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여러 개를 이제 훌 몰아서 가져가기 때문에 조금 예쁘고 덜 이쁘고 관계 없습니다. 같은 크기면은 그냥 그렇게 같은 가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가 만드는 건 좀 거칠다고 봐야 할 겁니다. 모양 만들 때 이렇게 섬세하지 않고 좀 거칠게 만들어지겠죠. 아무래도 상업적인으로 이제 판매되는 그 분재를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에 너무 오랜 시간을 걸려서 만들면 안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새순이 나오게 되면은 모양이 많이 가려집니다. 그냥 깨끗이 올라온 그 잎을 가지고 이제 판매가 되는 거죠. 선 하나하나를 다 이제 따지질 않습니다. 요즘에 물들은 자주 주시겠지요. 물은 하루에 10번 줘도 안 죽습니다. 마사에 심어졌기 때문에 마사에 물이 고여 있질 않습니다. 물을 아무리 자주 줘도 밑으로 바로 쭉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흙이 젖어만 있는 거죠. 물이 잠겨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그렇게 물이 항상 젖어 있어야 됩니다. 흙에 물이 항상 젖어 있어야지 그 잠시만 말라도 안 됩니다. 그 물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잠시도 마르면 안 되지요. 바로 시들기 때문에. 물을 줬을 때 이 화분 위에 물이 빠지지 않고 1시간, 2시간씩 고여 있는 상태면은 빨리 다른 흙을 이용을 해줘야 되고요. 바로 쭉 빠지면은 위에 고여 있지 않으면은 이제 그 흙이 마사 흙이라 이제 좋은 겁니다. 그렇게 물이 쭉쭉 빠지는 그 마사라면은 하루에 10번, 20번 줘도 안 죽습니다. 나무.
그 여러분들은 꼭 다들 물 잘 줬는데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었나요? 그 말씀들을 다 하십니다. 그 절대로 물 많이 줘서 죽지 않습니다. 수경 재배하지요. 상치도 물 속에서 자라지요. 물 속에서도 자라는데 이제 마사에 심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물이 잠겨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10번 물 줘도 안 죽습니다. 그래도 뭐 10번 줄 필요는 없겠죠.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하루에 한 번만 충분히 주시면은 나무 사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 화분을 밖에 두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죽을 것 같으면 뭐 장마철에 다 죽습니다. 그러면 장마철 어느 해인가는 8월 한 달 동안 나흘 빼고 비가 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해에 그러면 산에 있는 나무고 뭐고 다 죽어야 되겠죠. 물 많이 준다고 해서 절대 안 죽습니다. 그 물이 고여가지고 그 물이 썩어야만 뿌리도 같이 썩어서 죽는 거고, 새로운 물이 순환이 되면은 하루에 10번 줘도 괜찮습니다. 그래 소나무는 잘 죽더라 뭐 자꾸만 그렇게들 말씀하셔가지고 저 소나무에 대한 인식이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소나무를 잘 살리게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도움이 안 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잘 살릴 수 있게끔, 그래야 소나무에 대한 부분도 좀 일고 소나무가 더 판매도 잘 될 거고 할 건데, 그게 다 물입니다. 물 잘 주셔야 됩니다. 겨울에도 물을 주셔야 되고요. 밖에 두시는 분들 겨울에 단단하게 얼음이 얼어 터진다고 물을 안 주시는데 그러면 겨울에도 말라 죽습니다. 네, 겨울에도 꼭 물을 주셔야 되고요. 이제 오전 중에 해가 뜨면은 물을 주시면 되겠죠. 그럼 마사기 때문에 바로 물이 쭉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괜찮습니다. 그리고 밤에 거기에 다시 얼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두서없는 말만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무의 모양이 어떤가. 지금은 별 모양 없습니다. 이제 잎순 다 따버렸지요. 잎 뽑기 했지요. 모양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 새순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는 모양이 좀 나오겠지요. 네, 뿌리 모양도 이쁘고.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